네,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5일째 감기에 걸려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지금 집에만 있었는데 지금 엄청 목이랑 코가 코맹맹한 상태네요. 지금도.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나아져서 이제 좀 말할 수 있겠다 해서 또 이제 브이로그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삶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세요.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저는 현재 이제 외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가 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해외에 만약에 사실 분들이라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공부는 언어 공부를 제외한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어를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나와서 뭐 어학원도 다니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 하실 건가요? 네, 그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안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뭐 일자리를 찾는다거나 이제 이런 쪽으로 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밥 먹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조차 안 오고 만약에 오게 돼버리면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물론 뭐 한국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함부르크도 한국 회사들이 많고 유럽권에도 한국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외까지 나왔고 내가 영어를 배웠으면 외국 기업에 다녀보기도 하고 하면서 뭔가 이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는데 해외에 있는 한국 회사들은 웬만해서는 다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워놨던 그 나라의 언어들은 안 쓸 확률이 좀 높습니다. 뭐 당연히 업무 볼 때는 쓰기는 하겠지만은 그 정도지 한국 회사 자체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를 배워서 외국에 있는 한국 회사를 다녀야지 이러려고 외국에 오시는 분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술이 어떤 자기 분야, 그러니까 자기 뭐 전공이 있으시다면 전공을 살리시는 것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어떤 새로운 영역을 좀 공부해서 오시는 게 좋아요. 추천해드리는 거는 마케팅 같은 경우를 공부하면 굉장히 좋고요. 왜냐면 마케팅은 어느 나라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좋고 아니면은 뭐 디자인에 관련해서 뭐 포토샵, 일러스트 아니면은 캔바라도 디자인 영역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영상을 편집해 본다던가 여러분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내가 뭐 한국어를 하고 영어를 해 그리고 내가 어떤 그 기술이 있어 그러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에도 훨씬 좋고 이게 모두 다 본인들의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그걸로 뭐 개인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뭔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뭐 해외 가기 전에 영어 공부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내 분야에서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갈고 닦아서 오시면 확실히 더 해외 생활 하는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건 언어를 좀 빨리 늘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에야 좀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조금 적잖아요.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쓰는 거는 저는 추천을 해요. 제가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어플 중에 하나를 추천하자면 제가 써본 걸로 말씀드릴게요. 헬로우톡이라고 있어요. 헬로우톡이 제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됐던 건 독일에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야, 너네 헬로우톡 다 깔아. 그리고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헬로우톡이라는 게 이제 저 있고 제가 이제 나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 근데 나는 한국어를 할 줄 알아.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영어를 할 수 있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이런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집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하고 한국어로도 하고 하면서 소통을 계속해요. 그렇게 계속 소통을 하다가 정말 이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고 재밌게 뭐 친구가 돼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다운로드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난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그 물을 흐리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그 연락을 해보면은 이상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있을 때마다 좀 스트레스를 받긴 하는데 그것만 아니면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를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하고 잘 걸러야겠지만 한번 해외 가실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본인이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되고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한 번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나라에 일주일이나 뭐 2주 정도는 여행을 와서 살아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가 겨울에 굉장히 해가 빨리 져요.
4시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어둑어둑해지거든요. 지금 이제 3시인데 1시간 뒤면은 지금 밖에 밝은데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해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녁이 길어지면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런 것들을 텍스트나 이미지로만 어떤 인터넷으로 이렇게 접하는 것보다는 한번 실제로 나와봐서 겪어보고 와, 나 여기서 못 살겠는데? 약간 이런 거를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주변에서 하라고 했는데 저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저는 그냥 왔어요. 그냥 왔는데 뭐 결국엔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지 않나요? 그래도 만약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좀 있다면 오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몸이 좀 괜찮아서 오랜만에 커피도 좀 마시고 일도 밖에서 좀 할 겸 스타벅스를 가서 좀 일 좀 하고 왔어요. 일을 하고 왔는데 제가 지금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사업을 이제 해외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을 좀 준비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께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저는 지금 이제 외국에 있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가 좀 단절되어 있긴 해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없어서 제가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그게 뭐 이제 동업이 아니라 그냥 이 분야의 사람과 이 분야의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만나도 그 시너지 효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새로운 사업에 이미 좀 권위 있으신 분들한테 좀 연락을 드려서 좋은 방법이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좋은데 참 제가 또 그럴 인맥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항상 사업 공부를 하거든요. 뭐 사업 공부만 하고 사업을 안 하진 않고요. 저도 지금 사업을 6번째 저도 사업을 처음에 20살 때 신발 팔아보고 24살에 그 중국에서 물건 갖고 와서 사입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는 곳에서 이제 제품을 팔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동대문에 가서 옷도 떼와서 옷도 팔아보고 자영업, 음식 장사도 해보고 온라인 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6번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5번의 사업을 한 거잖아요. 저는 아직 20대입니다.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20대여가지고 뭐 이제 곧 있으면 또 30대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20대여서 20대에 좀 사업을 많이 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하게 될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동안 한 번도 그 사업 공부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공부를 계속 해 왔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계시는데 뭐 그분과 저의 직접적인 그런 뭔가 연결점은 없고 그분이 하는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계속 보다가 그분이 이제 어떤 강의 상품이 있으세요. 그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강의 상품이 있는데 매년 하시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그 강의를 이제 결제를 하고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강의에서 이제 만나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겠죠. 다들 뭐 줌 미팅으로 만나거나 화상 통화로 만나거나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사업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좋겠다. 동기부여도 많이 얻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또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건 이제 마케팅 관련이에요. 저도 제가 마케팅을 항상 제가 했었는데 저도 뭔가 이 경영학과를 나와서 뭔가 이렇게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시중에 인터넷상에 뿌려져 있는 이런 마케팅 자료들과 마케팅 강의와 책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마케팅의 실력을 늘려왔던 거기 때문에 몇 년간 그분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데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 빨리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지금 없네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유튜브 찍는 것 자체도 제 사업에 대한 성장 과정을 또 보여드리려고 찍는 거니까 이렇게 뭔가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얘기해봅니다. 뭐 목표는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일어가 또 제일 중요하니까 독일어도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도 꾸준히 하고 있고 내년 2월에 있을 시험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시험까지 열심히 또 통과해 보려고 지금 공부를 부단히 하고 있고요. 사업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타지에서도 충분히 한 사람이 열심히 하고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직접 몸소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어드밴스 캘린더인가?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드밴스 캘린더라고 하는 건데 이제 뭐 모양은 좀 다 달라요. 각기 좀 다르고 여기에 이제 날짜가 써 있어요. 2일, 4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하는 어떤 작은 뭐라 그럴까요?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 부모님이 해주시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네 가족들은 이것들을 항상 했다고 해요. 지금 작년까지도 계속 해왔고 24개의 작은 선물들을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난 넣는 건데 뭐 거창할 필요는 없고 음식을 넣어도 되고 뭐 초콜릿을 넣어도 되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부담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소소한 좀 이벤트고 그래서 저도 이런 문화를 몰랐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말을 해줘서 저도 이런 문화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서 뭔가 유럽의 크리스마스쯤에 가면은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큰 패키지 박스에 1, 2, 3, 4부터 이제 24까지 돼 있어서 거기를 이제 열 수 있는 박스들이 있어요. 그렇게 제품 패키지로 해서 여기서는 이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 거는 뭐 샀었냐면 차도 샀고 근데 차가 들어갈까요?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또 서로에게 좋은 또 이벤트지 않을까 싶네요. 뭐 테이프 같은 걸로 안 붙여도 되는 거겠지? 이사 온 지가 한 달이 좀 됐어요. 한 달이 좀 됐는데 이제 옆집에 사는 분이 계세요. 옆집에 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은 새벽 1시인가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 봤는데 뭐 시끄럽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새벽 1시에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그때는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자고 있었는데 시끄럽다고 하길래 뭐가 시끄럽지? 뭐 그냥 별말 안 하고 미안하다 했습니다. 새벽 1시여서 미안하다 했는데 이사를 가시나 봐요. 오늘 이삿짐을 막 옮기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엄청 덩치도 크시고 곰 같고 진짜 뭔가 엄청 무뚝뚝하게 생기신 독일 남성분이시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계단에서 마주쳤는데 원래는 평소 같으면 인사도 잘 받아주셨는데 그래도 인사를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인사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가 문제지?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랑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또 모르는 어떤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선 이사 가신다니까 뭐 이제는 뭐 마주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좀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답니다. 층간소음이 독일 쪽이 우리나라도 뭐 민감한 편이라고는 저도 듣긴 했는데 조금 더 민감합니다. 여기가 조금 더 민감한 편이고 왜 민감하냐고 하면은 우선 주말 같은 경우가 좀 이 친구들에게는 우리나라도 주말이 소중하지만 여기도 주말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일요일 날은 항상 조용히 있고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그 잔디가 있는 곳에서 살았을 때 전집이죠. 전집에 살았을 때 그 잔디 깎는 것도 일요일에는 깎으면 안 됐어요. 그게 일요일이라서 사람들이 시끄럽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러면은 깎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피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마스크팩도 하나. 요새 피부를 엄청 요새가 아니라 원래부터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선크림도 잘 안 발라가지고 맨날 혼나거든요. 선크림 좀 바르라고. 남자들이 뭐 또 요새 남자 애들 많이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남성 비비도 뭐 나오고 귀찮게 뭐 또 바릅니까? 그냥 이렇게 뭐 주근깨 그런 거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뭐. 그리고 오늘 저는 한국에 가는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한국에 가는 오늘 비행기를 끊었고 2월 달에 이제 가려고 합니다. 2월 달 말에 한국에 잠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올 생각이고요. 한국 안 간 지가 이제 1년 반 정도 돼서 한번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성입니다.